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회고록을 잇따라 출간한다고 합니다. 이순자 씨가 24일 당신은 외롭지 않다는 제목의 720쪽짜리 자서전을 발표했다고 하지요. 720페이지도 아마 줄여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순자 씨의 자서전에는 1982년 장년자 사건 때 혼자 청와대를 떠나 살려고 생각했고 2013년 수십 년간 살던 집을 압류당할 때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홀로 남게 될 남편 생각에 마음을 바꿨다는 내용 등이 실려 있다고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저희 때문에 희생된 분들도 많지만 우리 내외도 사실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이다 등의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도 5.18 억울한 희생자다? 참 같은 하늘에 살면서 이렇게 다수의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이 듭니다. 백담사에서 한 고행은 그분들에게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하게 했을까요? 나 태어나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피고 눈 내리기 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이다. 김민기의 노랫말처럼 여기서 끝이 났었으면 이순자 씨에게도 전두환 씨에게도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선 후보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번에는 국민의당도 같은 지역 광주에서 경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주에서 이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완전 국민 경선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하지만 경선 관리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김영한 대선기획단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내일부터 경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광주, 전남, 네. 그리고 제주 경선이 시작돼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어때 흥행은 좀 예상을 하십니까? 흥행보다도 네. 사고 없이 네. 무난히 또 공정하게 잘 치러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공평하고 투명한 그런 선거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장 투표 결과 유출되는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고 어떻습니까? 완전 국민 경선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선거 관리가 네. 선관위에 의해서 중앙선관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당의 당력을 모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적인 선거를 또 전 국민이 에게 개방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한테 있는 건가? 예. 또 그 관리상의 허점이나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마조마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은 투표 개표의 종합 결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경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국민의당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정이 어렵고요. 또 저희는 지금 현재 투표인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전 투표할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작성하지 않고 네. 주민등록만 가지고 가면은 투표할 수 있는 완전 개방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중앙선관위는 허가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의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 신분증이나 가져와서 투표하기 전에 등록을 해야 될 건데 인명부는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왔다 갔다. 명부가 없고요. 그 현장에서 이제 서약에 필요한 그런 서명을 하게 됩니다만. 네.
어떻든 전국적인 중복선거, 네. 또 그 이중투표 이런 걸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네. 또 그것을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 어떤 결과가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바로 그 걱정 중에 대표적인 걱정이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차떼기, 버스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리투표 얘기도 나오고요. 네네.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나 또는 그 투표구의 많은 부분에 투표구를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주를 예를 들면 4군데만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까지 합쳐서 5군데가 되고요. 전라남도 그 넓은 곳에 24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제주도는 2군데만 설치돼서 30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연 얼마나 참여할 수 있겠는가. 또 참여하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자칫하면 차떼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고 동원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죠. 지금 호남 지역 민심이 지난 4.16 총선 때 보면은 상당히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 그죠? 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각종 조사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 민주당 후보가 한 40% 정도의 지지를 갖고 있고요. 저희 앞서 있는 안철수 후보 또 국민의당 후보가 한 20% 정도 되는 2대1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또 국민의당으로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그런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지금 반영된 것이고요. 이제 투표가 진행되고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양강으로 치러지는구나. 이를테면 문재인과 우리 당의 안철수 또는 손학규 또 박주선 이런 후보의 경쟁으로 압축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한 일주일 사이에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요.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하고 만약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구상대로 문재인 대표 대 안철수 대표의 이런 이강 구도가 된다면 문재인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직, 정치 조직과 안철수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조직 기반 이거를 조직 싸움을 결국은 어떻게 정치는 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에서 경선 호남에서의 경선에서도 보듯이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조직을 손학규 전 의장에 비해서 강하지 않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커버를 하실 생각인지. 국민들이 그야말로 그 알파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판단은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저희는 조직이 전무하지 않았습니까? 당도 없었고 당원도 없는 상태에서도 정당 투표에서는 26.74%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헤아려 보고 있고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의해서 선거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들이 지난번에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국정난맥, 국정농단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예의주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전 의장은 조직 면에서 좀 안 전 대표보다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손 대표께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반을 가지고 계시고 또 따르는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늦게 출발을 하셨고요. 또 후발로 우리 당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게 조직이 손 대표께서 앞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내일 그 선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요즘 이 전두환 표창장 또 오거돈 전 과기부 장관입니까? 부산 대통령. 또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 대통령 이야기, 또 안희정의 대통합연정, 대연정 이런 것들이 이제 호남 민심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상당히 지금 내려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문 대표님 자신의 발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의 설화, 또 막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전인범, 예. 양영자, 또 뭐 무슨 손혜원 이런 분들의 말씀, 최창원. 예. 계속되는 그런 잘못된 발언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호남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지지율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보 상태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하락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것은 20%대로 내려간 것이 있고요. 네. 원래는 지금 대선을 굳히고 있으면 40% 이상이 가는 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30대 초반으로 가라앉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에 비해서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지금 느린 속도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안희정 대표와 안희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예. 양강이 확실하게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웃었던 이유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만 하셔서 손학규 의장이 들으시면은 좀 그러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손학규 의장도 좀 칭찬 좀 해주시죠. 지지율 측면에서. 손학규 의장님은 이번에 경선에 승리하게 되면 네. 안철수 대표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게 출발하셔서 아주 네.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 경선에 이기게 되면은 네. 안철수 대표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이제 편의상 안철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안철수, 네. 손학규, 박주선은 다 경선 과정을 통해서 지지율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 토론회에서 국민의당이 우리 당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참 우리로선 가슴 아픈 일이다,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하고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연정 이전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통합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그런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네. 패권 정치, 막말. 네. 지금 노무현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후보께서 네. 문재인 후보를 보면은 질린다. 네. 그렇죠. 그런 표현을 같은 계파라고 할까 동지들 사이에서 할 정도로 네. 그 안에 계파 정치, 패권 정치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반대해서 우리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통합을 하든 단일화를 하든 하기 위해서는 당내의 그런 패권 정치가 불식돼야 되는데 그것이 네. 더 강화되고 있고요. 네. 특히 그 당 안에서 박원순, 네. 또 김부겸, 네. 또 이재명, 안희정 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이런 뭐라고 할까 앙금이라고 할까 상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태의 김종인 대표, 김한길 대표, 손학규 예. 대표, 예. 천정배 대표, 예. 또 안철수 대표 이분들이 예.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 당내의 통합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이런 사람들을 패권으로 내쫓았던 그런 정서와 문화가 네. 해결되지 않고 댓글과 수많은 막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다시 야권을 통합한다 하는 말은 네. 정말 선호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환 최고위원께서도 더불어민주당에 계실 때 혹시 네. 천상클럽 멤버이셨습니까? 저는 만상이나 한 10만 상, 100만 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예. 과거에 열린우리당 창당을 반대하고 그런 친노패권에 반대해가지고 지난 17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 그런 댓글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예. 거의 우리 가족들과 우리 형제들이 느끼는 참. 것은 네. 나라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런 것이 없어져야 이 네.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찬호 중앙일보 위원이 아침 신문에 기사에 이제 그런 글을 썼습니다. 혹시 청취자분들이 천상클럽 그래서 이게 뭐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좀 개헌파라든지 반문 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문자 1000개 이상을 받아본 의원들을 향해서 천상클럽 멤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영환 최고위원께서는 만상 10만상이다 그러셨으니까 문자를 엄청 받으셨네요. 저희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만약 다 읽었으면은 예.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도 YTN 라디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는 아직까지 천상클럽 멤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도 보수 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자강론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는 네. 저는 이제 보수는 집권할 수 없고요. 네. 보수 구역권은 집권할 수 없고 네. 보수 세력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수 전체가 부동층이 되어 있고 보수가 네. 전체가 캐스팅 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보수층들이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안철수를 선택하거나 손학규를 선택해서 네. 이 문재인을 이기는 선거가 될 것인가 네. 아니면 낚시가거나 하여튼 사표를 감수하고 보수 후보를 찍어서 네. 결국 문재인을 당선시킬 것인가 이것이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선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보수 대연합이라고 할까 무슨 그 연정이 이런 문제는 네. 국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국민 연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네. 패권을 반대하고 국민 통합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네. 국민 통합을 원하는 그런 세력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을 때만이 네. 연대나 연정이 가능한데 네. 그런 것이 없이 네. 정치인들 사이에 단일화나 통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야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군요. 그러니까 역풍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이 원하면 충분히 그 연대 가능성은 국민께서 원하신다는 명분만 주신다면 분명히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선거가 진행되고 토론이 진행되는 그렇겠죠. 과정 속에서 예. 국민들의 여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이제 양강구도를 구축하고 그렇겠죠. 그 보수의 전략적 선택, 예. 개혁적 보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지원해 주실 거로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선거 막바지에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대표는 사실 뭐 정치 구단의 입지에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께서도 계속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대선 이후라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언뜻 들으면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린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우리 창당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 패권을 극복하고 네. 과거의 잘못된 노선을 극복해야 되는데 네. 그 지금 현재 거기서는 진보 강화론 네. 또 과거에 한 시대를 흘러갔던 운동권 논리 네. 그다음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 막말과 댓글 네. 이런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야권 통합으로 우리가 글로 돌아가는 예.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개헌연대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개헌연대는 이제 현실적으로 예. 개헌이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개헌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네. 개헌을 통해서 연대를 모색하는 네. 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기획단장으로서 상당히 바쁘실 건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장 김영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